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오늘은 잠실역에 나와봤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건물이 쿠팡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고, 저 뒤로는 롯데백화점하고 잠실주공 5단지가 보입니다. 잠실역 일대도 큰 회사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잠실역 일대의 재미있는 점은 퇴근 시간만 되면 경기 동북부 지역으로 향하는 버스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잠실에 회사가 있든 아니면 잠실을 거쳐서 강남으로 가든 간에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잠실은 하나의 관문이고, 이 잠실로의 신속한 진입이 경기 동북부 지역의 주민들의 수건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잠실과 직선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잠실을 연결하는 지하철이 없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주거지역이 구리시와 남양주시였죠. 그런데 이곳에도 변화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바로 8호선 연장선 암사 별내 구간, 즉 별내선 개통이 내년으로 임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남쪽으로 신분당선을 따라 하루를 보내봤다면, 오늘은 내년 개통이 임박한 별내선을 따라 변화하는 지역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초역세권 경매 물건도 같이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자, 저는 강동 현대홈타운 단지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와서 살펴보니 조금 아파트는 낡았긴 했는데 조경도 나름 잘 돼 있고 저쪽에 롯데캐슬도 보이네요. 이 단지 들어오기 전에 한창 공사 중이었는데요, 바로 가칭 암사 공원역이 생깁니다. 별내선 연장 구간이죠. 이 아파트는 2018년부터 제가 수강생분들께 사두어라 했던 아파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매수한 분들은 너무 좋겠죠. 별내선은 2015년부터 착공을 하였는데, 착공 초기에는 개통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고, 착공 후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때부터 이 아파트를 사두시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강동 현대홈타운의 34평형의 가격은 7, 8억 원대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죠. 이 단지의 최고가로는 34평형이 14억 7천만 원까지 갔었었는데 현재는 12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 합니다. 자, 또 다른 재미있는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자, 저는 경의중앙선과 8호선에 환승이 되는 구리역 인근 최근 분양한 아파트죠.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 단지 앞에 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한창 공사 중이네요. 이 단지 앞에서 구리역까지는 바로 인근입니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인창 C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2023년 2월에 분양을 하였고, 5구제곱미터는 6억 4천만 원 전후, 82제곱미터는 8억 6천만 원 전후로 분양을 했던 아파트입니다. 2월 분양 당시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부동산 하락기라 이 정도의 분양 가격은 매우 무겁다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당첨 점수는 40점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의 현재 피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단지는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분양권의 거래 가격은 알 수 없겠죠. 또한 지금 현재 거래가 되는 조합원 입주권도 추가 분담금 문제로 정확하게 가격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이 인근으로 위치하고 저기 보이네요. 저쪽에 보이는 2022년 8월에 입주를 한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를 기준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는 34평 기준 11억에서 12억 원 전후, 24평형의 경우는 8억에서 9억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이와 엇비슷한 가격을 형성할 듯하고, 그렇다면 현재 구리역 롯데캐슬 5구제곱미터의 피는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분양 당시 전 평형대 중 5구 A타입의 최저점이 51점으로 다른 평형 대비 경쟁률도 높았고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8호선 연장선을 따라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자, 저는 다산 신도시 가칭 다산역 역사 앞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산역이 된다는 위치가 있고, 저 너머로는 역사가 이미 지어졌습니다. 펜스를 쳐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고 마무리 공사 중이죠. 내년에 개통 예정인 것 같고요. 재밌게도 이렇게 역을 갖다 놨네요. 다산 신도시는 8호선 연장선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이죠. 다산 신도시는 남양주에서 우수한 신도시지만 신도시를 관통하는 지하철이 없어서 불편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다만 신도시를 관통하는 지하철은 없지만 신도시 자체는 우수해서 지하철 연결이 없어도 호황 때는 8억 원에서 10억
10억 원 정도의 가격을 꾸준히 유지했던 지역입니다. 이 8호선이 연장된다면 다산 신도시 이 다산역 주변의 아파트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듯합니다. 재밌는 점 한 가지는 제가 서 있는 이곳들의 상가들이 정말 많은데요. 경기도 지역에서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주변 상가들에 다시 한번 변화의 바람이 부는 효과가 있죠. 즉 모든 것이 지하철역 주변으로 새로운 상권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주거용 부동산은 지하철 개통 전에 미리 반영이 되지만 상가 등의 업무용 부동산은 지하철 개통 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잡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지하철 개통 예정 지역 상가 투자의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왕 온 김에 별내역까지 가볼까요? 남양주에서 가장 큰 역이라고 해도 좋은 별내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우, 글자가 크네요. 8호선 별내선의 종점이기도 하죠. 기존 별내 신도시 아파트도 이 8호선 연장선에 수혜를 보는 건 맞지만 안타깝게도 별내역은 기존 별내 신도시하고 도보로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이 별내역에서 도보로 가까운 것은 별내 자이더스타 오피스텔이나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같은 것이고 기존 별내 신도시는 자체로 아쉬움이 많이 남죠. 오늘 8호선 연장선을 따라 여기 별내까지 와봤는데요. 오다 보니까 저 잠실까지는 정말 좀 많이 멀어졌네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다시 돌아가서 구리에 있습니다. 다시 구리 쪽으로 가볼까요? 자, 저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매 물건 단지로 이동했습니다. 구리시 수택동 대림 한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사건 번호는 2023-72523입니다. 오늘 경매 물건 앞으로는 가칭 장자 호수공원역이 생깁니다. 구리시는 교문, 수택, 토평, 인창지구의 작은 택지개발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림 한수 아파트는 수택지구이고 1995년 입주 총 5개 동 956세대입니다. 자, 경매 물건 단지 앞입니다. 제 손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쭉 위에 8층입니다. 백사동 8층이 경매로 나왔고 전용 62제곱미터, 평형으로는 23평형이라고 합니다. 이 평형은 복도식이고 향은 남향이고 뷰는 단지를 보고 있습니다. 최초 감정 가격은 6억 7,800만원에 30% 유찰되어 4억 7,460만원에 2023년 10월 26일 입찰 예정입니다. 이평수 네이버 호가는 6억 5천 전후하고요. 권리관계는 소유자 거주로 추정되며 낙찰로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저는 장자 호수공원 안으로 와봤는데요. 구리에도 이렇게 멋진 호수공원이 있네요. 오늘의 경매 물건의 장단점을 설명드리면 1995년산으로 노후도가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최근에 늘어난 공사비로 인해 공사를 새롭게 해야 하는 단지들 모두 공사비 부담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죠. 연식 있는 아파트들의 공통적인 단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거주 비용이 비싼 잠실 지역에서 최단거리의 초중고 인근의 우수 주거지역이라는 점이고 역시 잠실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자, 종합하면 인근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지하철 개통으로 잠실 생활권이 가능하며 개통되는 지하철 접근성이 좋다면 비록 연식이 있더라도 개별 호수를 수리해서 사용하면 노후도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역시 경매로서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다로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강사의 채널과 함께 하셔서 현명한 부동산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리를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돌고 난 다음에 구리에서 맛있다고 하는 해물찜 집을 왔는데요. 이렇게 현장 돌고 와서 또 맛집 들으는 게 낙이죠. 오늘도 정말 많이 걸었습니다. 부동산 불황 때 돈 버는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만약에 커다란 부동산 불황이 온다면 과연 좋은 부동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그 지역에서 아주 좋고
누구나 원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 불황이 온다고 내 모든 집을 팔고 부동산 시장을 떠날까요? 그것은 아마도 희망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부동산 불황 때 돈을 버는 방법은 이렇게 누구나 원하고 좋아하는 대장주를 부동산 경매나 금매 등을 찾아서 부지런히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고 좋아하는 대장주나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불황 같은 상황이 되어야 불안해서 경매로 싸게 받거나 금매로 나오고 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눈을 부릅뜨고 좋은 부동산을 선택해서 그것을 잘 가지고 있는 다음에 이러한 안 좋은 상황들을 잘 버텨내고 그러고 났을 때 더 큰 가격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황인 적에는 더 좋은 부동산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와. 한잔 가시죠. 역시 임장 후에 맛있는 음식과 한잔.